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폭발 방지 및 안전 대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격의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이 챕터에서는요, 17.5%의 그 전체 어떤 퍼센트가 지금 돼 있고요. 그래서 합격의 키워드를 보시면 그 화재 종류,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가스의 분해 폭발, 응상 폭발, 분진 폭발 다 정의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러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별 3개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폭발 위험성, 그 다음에 증기해운, 그 다음에 점화 확률, 폭발 한계, 안전 간격, 르샤틀리에 법칙, 존스치, 그 다음에 위험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화재 종류 및 안전 간격, 르샤틀리에 법칙은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요. 디테일하게 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보신 것처럼 별표가 3개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기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화재 종류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그냥 영문으로 A, B, C, D를 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발의 원리 및 특성이긴 하지만 보신 것처럼 A급 화재부터 D급 화재가 있는데 그러면 A급이 무슨 화재냐? 자기의 명칭이 있겠죠. 보신 것처럼 A급은 일반 화재. 그냥 이런 화재예요. 밑에 보신 것처럼 그 목재 및 종이 및 이런 거예요. 그냥 일반 종이 그 타는 거 일반 화재. 그게 무슨 급 화재라? 1급 그러니까 A급 화재다. 그래서 A급, B급, C급, D급을 나눌 때 이제 보시면은 이게 B급 같은 경우는 유리 및 가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가장 쉬운 거는 역시 자동차에 쓰는 연료, 경유나 휘발유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류나 가스 화재를 B급 화재라고 한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색깔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색깔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A급 화재는 백색이고 B급 화재는 황색이고 C급 화재는 이제 전기 화재거든요. 일반적으로 화재에서 많은 어떤 불이 났을 때 뉴스에 보시면 이번에는 어디서 또 불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 나올 때 전기 화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보신 것처럼 이 전기기기나 기계나 전선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의 색깔의 표현을 할 때는 청색으로 표현을 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입니다. 유해 물질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 이런 것들 상당히 위험한 그런 물질이잖아요. 특히 이제 이런 물질의 특성에 기억하시는 거는 물에 닿으면 안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색의 표시는 지금 없습니다. 표현색은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게 외울까라고 해서 나름 해놓은 게 위에 보시면 포인트, 그죠? 포인트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백노파 인류가 기금이라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백노파가 뭔가 이렇게 고민 그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백노파가 뭐냐면 밑에 보시는 백색 표현 색깔을 먼저 했어요. 약간 좀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럼 백색이면은 백노파의 백이고 황색은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 그냥 백황청하면 약간 외우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서 노자가 들어간 거고요. 청색은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백노파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A급, B급, C급 요거 했을 때 명칭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A, B, C, D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밑에 있는 그 명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류가 기금 이렇게만 이해하시면은 일반 화재구나. 약간 늘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유류니까요. 그래서 유가 가스 화재, 그다음에 전기 화재, 금속 화재. 마지막 전유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화재 종류는 A부터 D급 이거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실 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류가 기금인데 표현색들은 백노파로 해서 백색, 황색, 청색, 백노파,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외우시면은 쉽게 이해하시고 외우시고 그리고 정답을 맞히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반 화재, 이제 그 화재 종류에서 A급, B급, C급, D급 화재에 대한 특성은 그래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목재. 근데 가장 많이 보는 거죠. 종이, 그 다음에 섬유 등. 근데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태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수질 이렇게 좀 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 남습니다. 제가 남는다라는 특징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열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기억하시죠? 그 연소의 3요소, 화재의 3요소. 그래서 그 세 개 그 딱 기억하실 거 가연물산소에서 가산점, 그죠? 가연물산소 점원 그거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신 것처럼 그런 열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열을 식혀줘야겠죠. 열이 발생되는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가장 흔한, 그죠?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그런 물, 그죠? 물을 뿌려주니까 어떻게 돼요? 식혀지죠. 그러니까 무슨 소화? 냉각 소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더라. 물론 산알칼리나 강화액이나 어떤 소화기도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은 당연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 및 가스 화재, B급 화재라고 되어 있죠.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차에 들어가 있는 휘발유, 경유를 생각하시면 더 편하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1류부터 6류까지를 봤을 때는 이 위험물은 몇 류다? 4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인화성 액체라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인화성 액체는 요거 보면은 이제 연소 후에 거의 다 타니까 거의 뭐 이렇게 없다. 재가 거의 없다라는 특성이 좀 있고요. 밑에 보신 것처럼 뭐 차단에 의한 질식 소화 효과가 가장 좋다라는 거죠. 이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으면은 탱크라고 칠게요. 이렇게 뭐가 있는 거예요? 유류가 있겠죠. 이게 뭐 휘발유, 기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 화재가 나면은 여기서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뭐라 그랬어요? 가연성 증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럼 불이 났어요? 꺼야죠. 끄려면은 끄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 덮어줍니다. 이렇게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폼이나 이런 것도 활용해서 이제 하게 되고, 물론 CO2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좀 이따가 그것도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니까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몇 번. 인류가 기금, 백노파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유류 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요 현상, 요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필기에서는 내용을 보면은 딱 읽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그대로 한번 중요한 포인트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가 두 개가 있어요. 나오는 오버가. 보일 오버랑 슬롭 오버가 있습니다. 보일 오버는 뭐냐? 여기 보신 것처럼 여기에 탱크 저부에 물이 도달했을 때 물이 급히 증발을 했다. 그래서 다량의 기름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아까 지우긴 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탱크 생각하시면 돼요. 탱크를 기억하시면은 여기에 뭐가 차여지느냐? 여기 보면 유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뭐 경우만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것저것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류 탱크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뭐가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화재는 어디 난다 그랬죠? 이 표면에 나겠죠. 표면.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액체 속 B, 여기 올라가는 거 요 유증기 쪽에 B. 그래서 불은 어디서 난다? A가 아니라 B에서 난다. 그죠? B에서 나는데 여기서 보시면 유증기가 올라가니까 여기 불 나니까 그럼 표면을 어떻게든 뭐 이렇게 화재를 진압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불 자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화재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불이 여기서 나니까 당연히 뜨거운 곳은 요거 반을 자를게요. 이렇게 반 잘라서, 그죠? 여기는 B,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기는 C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히 불이 났으니까 불난 쪽 그 근처가 더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뜨겁겠죠. 그럼 어디가 B가 더 뜨거워요? C가 더 뜨거워요? B가 더 뜨겁겠죠. B가. 그럼 여기가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뜨거우게 되면은 점점 이게 계속 섞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점점 열이 밑으로 가겠죠. 점점 밑으로. 밑에는 뭐가 있어요? 뭐 물이나 약간 찌꺼기 같은 거, 에멀전 거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물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성상 자체. 사실은 물이 뜨거운 물도 뭐 이렇게 화상을 입을 수가 있지만 화상을 떠나서 그죠? 더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체는 어떻게 해요? 압축이 되다 보니까 어느 공간에서 문제가 되면 압력이 점점 더 올라가서 언젠가는 팡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게 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 자체는 우리가 마시는 물 이렇게 그런 물들은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화가 되면 위험하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열을 계속 받으면 기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열받다가 팡 터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일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일. 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끓는다는 개념은 밑에 있는 탱크의 가장 밑에 부분에 있는 물이나 에멀전이나 이런 것들이 열을 받아서 결국엔 얘가 펑 터진다. 그럼 터지면 어떡해요? 터지면 얘가만 그냥 터지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여기도 화재가 발생됐잖아요. 유류가. 그러면 여기도 같이 팡 튀겠죠. 튀면 어떻게 돼요? 여기 탱크에서 그냥 여기 안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봐도 얘가 어떻게 해요? 넘치겠죠. 이렇게. 넘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오버. 보일 오버. 그래서 얘 이름을 보일 오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탱크 저부에서 물이 계속 내려올 거 아니에요. 열이. 뜨거우니까 화재 났으니까 이거는 화재 현상이다. 근데 열이 발생이 되면은 결국엔 물이 결국 증발하게 되고 기화되고 결국에는 이것도 여기 공간이 뭐 그렇게 아주 넓은 건 아니니까 그럼 결국에는 펑 터질 때 위에 있는 유류도 같이 오버된다. 보일 오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혹시라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글을 그대로 읽어보시면은 아 이거 오버네? 근데 물이 끓었네? 아 그럼 보일 오버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편하시더라.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출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또 뭐 슬롭 오버가 있어요. 슬롭 오버. 얘도 똑같이 저장 탱크에 불이 난 거예요. 표면이 불이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불이 났으니까 약간 영향이 뭐예요? 꺼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불이 났는데 유리탱크에 끓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냉각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냉각소화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거 뭐라 그랬어요? 물을 갖다가 부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팡 튑니다. 그냥 생각하실 때 편하게 가장 이해가 쉽게 되는 부분들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 있잖아요. 후라이팬에 뭐 이렇게 후라이를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달걀 후라이 하는 경우도 있겠고 뭐 있어요? 삼겹살 같은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시겠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근데 이때 기름이 막 있잖아요. 근데 누가 실수로 깜빡해가지고 물이 안에 팍 튄 거예요. 그럼 물이 그냥 안정적으로 탁 잘 퍼집니까? 아니죠. 한 번에 팡 튀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읽어보면 딱, 슬롭 오버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위험물 탱크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불이 납니다. 그죠? 표면에. 근데 뭘 끈다고요? 물. 포도 있는데 포도 물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딱 쏘는 거죠. 그럼 결국에 물이 딱 쏘게 되면 팍 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또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오버를 무슨 오버라 한다? 슬롭 오버. 자, 이제 여러분한테 거꾸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걸 딱 해놓고 다음은 무슨 현상입니까? 그래서 1번 슬롭 오버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뻔해. 그죠? 보신 것처럼 화재 시 물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방사할 때 표면에 위험물과 함께 탱크 밖으로 가게 된다. 그럼 이렇게 화재 시 물 또는 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슬롭 오버구나. 차이가 달라요. 얘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물과 포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는 불이 났을 때 밑에 있는 게 팡 끓는다. 보일 오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더라. 혹시라도 글을 읽어보시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러면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출제의 어떤 빈도는 뭐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재. 화재 중에서 가장 많이 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불 났을 때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보시면 종이 같은 거 막 태우고 이건 방화잖아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 보면은 뭐 이렇게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전기입니다.
전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전기 화재가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뭐 이렇게 수강을 교육을 받으시는 그 장소도 분명히 전기를 쓸 겁니다. 지금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보면 전기를 쓰게 되면은 전등이 필요하겠고 그 위에 있는 전선이 있는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항상 상시에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케이스가 이 전기 화재인데 이 전기 화재는 C급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끄냐? 생각해 보시면은 이 여기다가 전기 화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떤 소화기들이 많이 있죠. 뭐 CO2 소화기, 분말 소화기 거기다 그래서 소화기 혹시라도 뭐 이제 이럴 때 보지 언제 보겠습니까? 혹시라도 뭐 오늘 중에 소화기를 봤다. 그러면 한번 소화기를 살짝 들어보세요. 그거 방사하지는 말고. 쏘면 안 되겠죠. 분말가루가 엄청 날리니까. 그러지 말고 거기에 딱 보면은 적응 소화제가 있어요. A급, B급, C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볼 때 C급이야? 그러면 C급은 인류가 기금, 기, 전기 화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정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뭐 언제 보겠습니까? 뭐 시간이 될 때 한번 이렇게 소화기를 보시면 분말 소화기 같은 거 보게 되면 A, B, C 이렇게 돼 있다.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효과들은 질식 효과나 냉각의 효과 부분들이 좀 있더라라는 거고요. 밑에 보신 것처럼 여기 D급 화재죠, D급. 근데 솔직히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다음 주 A급 화재는 무슨 화재입니까? 일반 화재 이런 거 내겠습니까? 안 내겠죠. 유리도 좀 그렇죠. 약간.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건 뭐예요? C급 아니면 요 D급이 가능성이 많겠죠. 전기나 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요? 이 기사 이름이 산업기사 이름이 산업안전이니까 산업 현장에서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뭐 방화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떤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니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금속 화재, 마그네슘 이런 것들 금속을 많이 쓰게 되면 그리고 전기 화재는 이거는 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도 많이 쓰니까 그러면 뭐 C급이나 D급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금속 화재에 건조사나 팽창, 진주, 암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진주가 여기서 갑자기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암이잖아요. 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돌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가루. 가루를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불연성이잖아요. 가루가 뭐 타거나 돌가루가 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금속 화재 때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좋겠죠. 건조사는 그냥 모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이 났는데 보통의 경우는 금속 화재는 기억나시죠?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수소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이런 어떻게 해요? 건조사나 팽창 진주암, 불연성인 거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뿌리게 되면은 덮어버리니까 화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압되구나. 그때 쓰는 게 건조사, 팽창, 진주암이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급 화재는 금속 화재다. 요게 화재의 기본이긴 해요. A, B, C, D. 그 다음에 연소파와 폭갱파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음속이라는 표현을 해요. 음속. 근데 이게 340m/s입니다.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이 사실은 안 올 거예요. 뭐 340m를 뭐 초당 간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많은 양이 어떻게 보면 이게 1000km가 넘어요. 시간당 엄청난 거리를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시간당 우리가 시간당 60km가 되면은 보통 차가 이렇게 가는 그저 어떤 그 일반 도로에서 가는 그런 속도일 텐데 이게 1000km가 넘어간다는 거는 속도가 엄청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거랑 비교하는 것들은 우리 여기에 어떤 그 화학삽입 위험방지 기술에서는 연소파가 있고 폭갱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폭발이 되는 거죠. 팡 폭발이 될 때 폭발이 얼마나 빠르게 되냐 아니면 약간 폭발이 좀 늦게 되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보신 것처럼 연소파가 있습니다. 연소파 그냥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고는 여기 보시면은 화염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죠. 당연히 폭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어쨌든 폭발이 되려면은 혼합가스가 있어야죠. 혼합가스가 가연성 가스랑 공기랑 뭔가 믹싱이 돼야겠죠. 가산점도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또 여기 뭐가 들어가요?
점화원이 들어가겠죠. 점화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화원에 의해서 여기 보시면은 형성되는 혼합가스 퍼져 나가겠죠. 진행 속도가 0.1에서 1m/s. 이것도 이해하시기가 쉬운 거는 제가 봤을 때 시간당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면은 오히려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그래서 0.1에서 1로 돼 있으니까 60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개념을 좀 이렇게 또 60을 또 한 번 더 곱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더, 되게 빠르겠구나.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연소파가 이렇게 돼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혼합가스가 발생됐을 때 나갈 수 있는, 근데 점화원이 돼서 이게 나갈 수 있는 연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파다. 기본적인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폭갱파입니다. 폭갱파는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게 장난 아니죠. 그죠? 1000에서 3500m/s. 엄청 빠른 거야. 정말 빠르다. 그러니까 폭발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팡 터지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폭갱파라고 한다. 음속이 아까 340m/s죠. 어떤가요? 훨씬 빠르죠. 거의 뭐 10배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소리의 속도보다 더 빠르구나. 거기 10배구나. 무슨 파가? 폭갱파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내용들이 좀 있긴 해요. 요거는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폭발 한계가 전체가 있다면 폭발 한계에서 기억하시는 건 뭐예요? 폭발 하한계, 상한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안에 어쨌든 폭행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폭발 한계가 더 넓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폭갱 유도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완만한 속도가 연소 속도 가다가 갑자기 우리 그 속도 있잖아요. 전에 나왔던 속도 그 정도 속도 갑자기 한 번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때 어떤 변할 때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다음의 경우 짧아진다는 의미는 폭갱의 거리가 짧아진다는 건 그만큼 뭐 한다? 위험한 거예요? 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죠. 당연히 위험하죠. 폭갱의 거리가 짧아지면은 그죠?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쉽게 설명해 드리면 폭갱 유도 거리가 연관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 그냥 더 쉽게 설명해서 그냥 위험할 때 훨씬 더 폭발이 빠르게 진행될 때 그럴 때의 조건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정상 연소 속도가 당연히 큰 혼합물인 경우 더 폭발이 더 진행이 빨리 될 수 있잖아요. 점원의 에너지가 큰 경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압인 경우, 저압보다는 고압인 경우가 더 폭발이 더 빨리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 보시면은 관 속에 방해물 이것저것 있으면은 이게 안에서 막히게 되니까 팡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경이 작은 거는 이거는 관경이 엄청 큰 거랑 아주 작은 거랑 이거 봤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폭발이 될까요? 이 넓은 쪽들은 더 시간이 좀 약간 더 걸리겠죠. 약간 구경이 작은 것들은 그 작은 고기 안에서만 폭발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도거리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하시면은 혹시 나오면 거의 나오진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발이 위력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이제 뭐 수식으로 돼 있고 거리에 대해서 계산하는 식도 있는데 뭐 거의 나오진 않지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출제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의 분류입니다. 분류는 폭발이 되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흔하게 저기 큰 폭발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엄청 크게 위험했네요. 뭐 이렇게 하겠지만 알고 보면 그 폭발에 어떤 폭발이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기상 폭발, 혼합가스의 폭발, 기본적으로 가산점, 가연성 가스와 산소, 조연성 가스 산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에 폭발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경우를 우리는 기상폭발이라는 표현을 좀 합니다. 근데 기상폭발 중에서도 가스에 의한 분해 폭발이 좀 있겠고요. 그것들은 뭐예요? 그냥 가스의 반응열이 큰 분해 시에 그냥 점화원에 의해서 가산점이니까 점화원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일반적인 가스는 그냥 분해 폭발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분진 폭발, 분무 폭발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긴 했는데 고체 미분인 거예요. 가연성 가체 보시면은 가연성 고체 열이 받고 계속 하게 되면 이게 타게 되면 올라가서 미분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폭발되는 케이스. 여기는 물론 가연성 액체의 뭐 액적에 대한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미스트 생각하시면 돼요. 미스트. 그러니까 이제 물을 계속 이렇게 보면은 뿌릴 때 물론 우리가 그 있잖아요. 분무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뿌릴 때 이렇게 조절하잖아요. 그럼 어떤 거는 쭉 나가게 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분무처럼 쭉 나가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에서 뭐가 발생이 되면 점화원이 발생되면
팡 터진다. 무슨 폭발? 분무 폭발. 뭐 이거는 뭐 그냥 글을 읽으면 아 다음 중 이런 폭발을 무슨 폭발이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아 이거 분무네, 분진이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 아마 설명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기상 폭발 시 압력 상승에 의한 피해가 예측되는 경우 뭐 검토 사항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한 당연히 기상 폭발이 되면 위험하다 보니까 가연성의 혼합기나 뭐 압력 상승이 취약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폭발을 하게 되면은 가장 약한 부분에서 먼저 치고 딱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전체가 딱 파열이 되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리고 개구부가 있는 공간. 개구부가 있냐 없냐도 되게 중요하겠죠. 거기서 화염 전파나 이런 것들이 상승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응상폭발. 응상폭발은 수증기 폭발이에요. 그러니까 액체가 비등 현상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래 전건은 기상은 원래 기체고 얘는 이 케이스는 뭐예요? 그냥 이게 액체가 됐다가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폭발, 응상폭발. 그거를 증기폭발이라고 여러 가지 폭발에 대해서 종류를 좀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여기 가장 증기폭발은 액체가스의 폭발적인 끓는 점, 비등현상. 그때, 근데 이렇게 어떻게 폭발현상이 넓다. 그걸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뭐 전선의, 도선의 폭발, 그래서 전선이 가열이 되는 거예요. 전선이 계속 가열이 됩니다. 그럼 용융이 되겠죠. 그럼 기와 갑자기 급격하게 발생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물을 끓일 때 이제 생각하시면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끓다가 뭐 이렇게 뭐 끓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한 번에 뚝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전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열이 가해지면은 용융됐다가 어느 사이에 기화가 어떻게 해요? 급격히 발생이 되더라. 이때 폭발, 전선의 폭발.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 고체의 전이의 폭발도 있는데 뭐 여기도 뭐 발열함으로써 전이할 때 주위에 공기가 팽창해서 폭발이 이루어진다. 뭐 이거는 뭐 고체인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것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요거는 자주 너무 많이 출제가 됐던 케이스니까 나올 수가 또 있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여기 뭐요? 포인트를 3포인트로 넣어놨습니다. 자, 분진 폭발입니다. 분진 폭발은 가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입자의 크기가 물론 이렇게 돼 있지만 결국엔 가연성의 어떤 고체 미분이나 가연성 액체의 액적에 의한 폭발이다. 그래서 이런 폭발을 우리는 분진 폭발이라고 하는데 분진이 폭발되려면 그런 순서가 있겠죠. 시간적인 흐름의 순서가 있겠죠. 그 표현을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진의 폭발의 순서에 대해서 이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분진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사지선대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상식적으로 봐도 먼저 폭발이 이루어지고 2차 폭발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차 폭발이 가장 맨 마지막인 거예요. 그 다음에 퇴적 분진이 되려면은 뭔가 쌓여야 될 거 아니에요. 분진이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폭발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분진이 계속 쌓이고 퇴적했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퇴적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퇴적했을 때 이제 여기 어떻게 비산이 됩니다. 분산이 된다는, 얘가 이제 비산이나 분산이 될 때 어떤 이 바라온들이 또 이제 있어지겠죠. 근데 이제 비산이 된다는 건 이렇게 뿌려진다는 거죠. 약간 개념 자체가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바라원이 생기면 이때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정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마찰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건 아예 점원 자체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바라원이 되겠죠. 그럴 때 뭐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산점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그냥 폭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면 폭발이라고 했는데 좀 약간 뭐 외우시기 편하시기 위해서 뭐 태비분 발전이 이렇게 그죠? 태비분 발전이 그죠? 그냥 다른 건 몰라도 발전이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2차 폭발은 나중에 일어난다. 먼저 전면적인 폭발이 먼저 이루어지고 전면에서 약간 개념 자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또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퇴비분 발전이 3포인트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고요. 그럼 분진 폭발이 되면은 폭발의 특성이 좀 있어요.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게 헷갈려요. 뭐 어느 거는 뭐 이제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딱 비교해 놨을 때 어떤 게 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 저런 게 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죠? 보시면은 이게 가스 폭발보다 발생 에너지가 크다. 뭐는 또 작다. 뭐는 또 크다. 막 이렇게 뭐 헷갈리게 막 해놨어요. 그죠? 예, 근데 이걸 이해하실 때 비교의 섹터는 비교의 어떤 또 하나의 대상은 가스 폭발이다. 가스 폭발이에요. 두 가지를 봤을 때 발생 에너지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가스도 폭발은 퐁 하게 되고 분진 폭발은 팡 하게 되고 약간 느낌이 그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발생 에너지가 가스 폭발보다 큽니다. 한 번에 팡 되니까. 되게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작은 게 있어요. 폭발 압력과 연소의 속도는 작습니다. 왜냐면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얘는 재가 안 남는다고 했잖아요. 안에 있는 게 가스 화재에 대해서. 그럼 가스 폭발도 마찬가지. 이런 케이스도 안에 있는 게 다 타는 거예요. 싹 다. 모조리. 그렇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시면 폭발 압력이나 속도가 빠를 수가 있더라. 근데 뭐 이렇게 분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상 자체가 뭐 고체도 될 수 있고 뭐 나왔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봤을 때 연소 속도는 가스 폭발보다 작다라는 개념이고요. 불안전한 연소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게 타는 게 가스 화재는 다 탄다 그랬잖아요. 싹 다 탔습니다. 그런 이런 개념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고체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완벽하게 재가 남는다 그랬잖아요. 고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연소 자체가 불안전한 연소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가스 중독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매연이라고 표현할까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급 속도는 화염의 파급 속도보다 압력의 화염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빨간색 그렇게 보이는 그런 화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압력은 한 번에 팍 나가는 거. 사실은 뭐 압력이 눈에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폭발하는 경우에는 압력이 한 번에 팍 터지니까 화염의 속도보다는 빠를 수밖에 없다. 분진 폭발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은 불안전 연소가 많이 발생이 된다. 이거는 뭐 아까 나왔었고요. 앞에 위에 게 디귿과 약간 이제 비교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한 거고요. 주위 분진, 얘가 팡 폭발이 되면 옆에 있는 게 2차, 3차에서 연관이 돼서 팡팡팡 터질 수 있다. 근데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폭발 압력과 연소 속도는 가스 폭발보다 좀 작구나. 그리고 근데 발생 에너지는 크구나. 요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런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분진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내용 자체를 보면은요.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죠. 분진 폭발에 영향을 주는 인자. 입경이 작을수록 폭발하기 쉽습니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분진의 비표면적이 클수록 폭발성이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분진에 가장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는 것들은 점화원은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진 자체는 가연물. 그럼 가장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거는 하나 남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되겠죠. 산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표면적 자체가 이렇게 여기 나오죠. 표면적이 클수록 폭발성이 커집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산소와 연관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수분 농도가 작을수록 폭발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라는 거죠. 수분 농도라는 건 물이잖아요. 물은 약간 냉각의 특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들이 당연히 적을수록 폭발의 위험성은 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시험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트만식 시험 장치를 해서 그냥 이거는 그냥 이런 하트만 그러면 분진 폭발 시험 장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분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활성 어떤 분진 폭발의 첨가물들이 있는데 탄산칼슘이나 다 그거예요. 불연성들이 분진 폭발에 생길 때 어떤 그런 것들의 첨가물을 집어넣게 되면 그걸 통해서 결국엔 분진 폭발을 예방할 수가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있는 걸 좀 더 보시면
밑에 거를 먼저 보셨지만 연소열이 큰 분진일수록 저농도에서 폭발하고 당연히 그죠. 연소열이 큰 분진인 경우에는 저농도에 폭발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유분진이 태적 분진에 비해 발화 온도가 높다라는 거죠. 퇴적하는 것보다는 얘가 부유에서 올라오는 그런 개념, 부유가 약간 올라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발화 온도가 더 높을 수 있다. 그리고 분진의 입격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입격이 작은 거예요. 입격이 훨씬 작은 거죠, 작은 거.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은 이제 입격 자체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이제 퍼질 때 산소가 그 사이에 많이 어떤 그 공간들이 좀 많이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도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분진 폭발이 훨씬 더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의 형태 및 뭐 이런 분류인데 이건 다음 시간에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면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화재의 종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A급 화재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가 있더라. 근데 이거는 뭐 일반 화재, 유류 화재 뭐 이렇게도 있긴 한데 이왕이면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백노파라는 표현 했잖아요. 색깔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랑색, 백, 노파, 노랑색 뭐 이런 것들 얘기했었죠. A급, B급, C급, D급은 어떤 표현하는 색들이 없더라. 그래서 백노파 그랬죠. 그 다음에 인류가 기금 이것도 표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요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폭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나왔는데 특히 분진 폭발에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 자체가 어떤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정해져 있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맨 뒤에 있는 뭐 2차 폭발이나 그전에는 전면 폭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셔도 아 이건 답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더라. 그리고 가끔 나올 수 있는 게 오버가 2개 나왔다 그랬죠. 오버. 보일 오버랑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슬롭 오버라는 건데 요거 차이는 좀 약간은 차이가 있더라. 보일 오버는 끓는다. 아 물이 어떻게 해요? 탱크의 가장 밑에서 이렇게 해서 받으니까요. 위에서 화재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럼 같이 나만 죽지 않고 같이 죽자. 어떻게 유류도 같이 그러니까 오버가 되는 거예요. 이때 보일 오버, 슬롭 오버 같은 케이스는 뭘 뿌린다? 냉각 소화를 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데 이걸 어디다 뿌린 거예요? 유류에 뿌린 거죠. 불난집에 부차질 한다는 표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뭐 삼겹살 뭐 이런, 그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넣었을 때, 물을 넣었을 때 팡 튀는 그런 특성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슬럽 오버라는 표현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상이나 그 다음에 그 응상이라는 그런 폭발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그냥 읽으시면은 그대로 좀 이해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연소파가 있었고요. 아까 폭갱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특성도 충분히 읽으시면은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답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 미스트나 이런 폭발 형태에 대한 분류들 등등등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